3년 동안 부부관계를 가져본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 부부냐? 남이지. 93세 노인이 토해낸 푸념입니다. 노년기 건전한 성생활은 건강하고 즐거움,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성생활이 활발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과거 1년간 성생활이 활발한 남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점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성은 월 2회의 섹스 및 잦은 키스와 애무가 삶의 즐거움을 높여지만 여성 역시 잦은 키스와 애무는 삶의 즐거움을 높여주지만 섹스는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하지만 성생활을 통해 파트너와 친밀해진 감정은 남녀 모두에서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 모두 삶의 즐거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즐거운 성생활은 삶의 참 중요한 부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발기부전 등으로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즐겁게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운동, 금연,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가끔 남자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 투병 생활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하고 싶다고 배우자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 성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옆에서 껄떡대는 남편을 볼 때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하면서 부부관계를 허락하면 병원에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말보다 성생활을 해결했을 때 더 기뻐하는 남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생활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성생활 대한 얘기는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성생활이라는 게 사적인 얘기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피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을 경험한 남녀의 절반 정도는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그리고 발기부전은 잘 알려진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남성 성기는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혈액이 차면서 발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음경동맥이라는 혈관의 크기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크기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고 혈류가 떨어지면 음경동맥에 먼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이 생기고 2년, 3년 후에 심혈관 질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성생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유럽 비뇨의학회 대표 저널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사정을 월 21회 이상 하는 환자들과 월 4회에서 7회 하는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약 20% 정도 전립선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성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이 아쉽게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도 떨어지고 혈관에 생긴 문제들 때문에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검증도 안 된 정력에 좋은 약초나 식품은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난 요즘 집사람에게 밥도 못 얻어먹어. 이 사람이 아랫도리에 힘이 없구만. 약재상에서 남자에게 좋다는 약재 사다고 먹어봐 좋을 거요. 아이고, 이 사람아 좋은 것 있으면 진작에 말 좀 하지 그래. 성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기보다는 검증이 안 된 식품이나 약초 같은 것을 섭취해서 해결하려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증이 안 된 건강보조식품들이나 약재들이 효과만 없으면 다행인데 간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고 약효조차 검증도 안 된 것들이 약효가 검증된 의약품들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을 비싼 돈 주고 사드실 이유가 전혀 없죠. 발기부전은 의료 영역의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전문의에게 상담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생활 자체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인데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적인 욕구가 생기지 않거나 성기능에 문제가 생겨 성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성생활을 잘 안 하게 되고 성생활을 안 하면 또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호르몬은 성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몸 여러 곳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가 찾아와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중 호르몬 수치가 병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행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성생활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게 테스토스테론 보충 요법은 순환기 내과나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의에게 상담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경고형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습니다.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남성 갱년기 환자에서도 호르몬 보충 요법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심장에도 안전하다고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고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 딱 한 가지 지켜야 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약이 모두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라서 둘을 한꺼번에 먹으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발기부전제를 먹은 날은 24시간 동안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약을 피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만 비아그라를 먹는 게 아니라 매일 저용량 아스피린 먹듯이 아침에 같이 먹거나 저녁에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매일 저용량으로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검증이 완료된 용법이지만 복용 전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성기능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노년까지 행복하게 성생활 즐기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관리하려면 운동해라, 식이요법해라 말을 하지만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발생하는 발기부전은 왜 심각해할까요? 심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기부전인 경우 해면체 자가주사요법, 시술을 하거나 진공압축기 치료법 등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면체 자가주사요법은 의료진에게 충분한 교육과 연습이 이루어진 후 환자가 직접 약물을 음경 해면체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음경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의 유입량이 늘어나 발기가 되며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공압축기 치료법이 있는데요. 진공압축기의 원리는 진공 실린더를 음경에 덮어 씌운 후 진공 펌프로 실린더 안에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해면체 내로 혈액을 유입시키고 압박을 음경 기저부, 즉 음경 주위에 모아서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발기를 유지시키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고 최근에는 더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잘하지는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모두 다 해보았는데도 발기가 안 돼서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 방법은 어떠세요? 조형물 삽입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경 보형물의 종류는 비팽창형과 팽창형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팽창형은 기계적 고장은 거의 없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대신 항상 발기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팽창형은 상태에 따라 성기를 팽창시킬 수도 있고 수축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이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질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지만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보형물들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과 환자의 희망사항, 그리고 경제적 문제, 음경 해부학적인 구조, 그리고 재수술인지 여부, 펌프를 잘 작동할 수 있는 손 사용의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수술 전에 환자 및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선택을 해야 수술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손을 잘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뇌졸중 환자나 해면체 섬유화가 심해서 확장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관리를 잘하기 어려운 환자 등에서는 비팽창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 경제적 부담이 없고 관리에 어려움이 없다면 조각 팽창형, 이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강쇠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시술이나 약물 복용은 꼭 전문 의사에게 상담과 진료를 받고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그동안 잘 몰랐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건강하게 성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것들인데 검증되지 않은 약초나 약품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몸으로 실험하고 모험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한번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즐거운 성생활을 위해서 언제나 건강을 유지하고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